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히브리 민족의 유월절과 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한다면은 히브리 민족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로 지냅니다. 우리는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한다면은 음력 설과 추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도 뭐 단오절도 있고 여러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만은 그 히브리 민족은 모든 명절들이 역사에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 민족사적인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절이 만들어졌고 그 역사성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대목을 상기시키면서 옛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자손만대에 전승되어 내려가는 하나의 정신적인 이정표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이로 말하면 가령 임진왜란 때 당했던 얘기 또는 무슨 국치일 나쁜 일로 말한다면은 아니면은 또 6.25 뭐 이런 날 그다음에 또 이제 해방 되는 날 이런 역사적인 어떤 순간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날을 명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명절이 그냥 놀고 먹는 명절이 아니고 바로 역사성 속에서 교훈이 가득히 담겨져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민족정신을 넣어주고 전승해 주는데 활용되더라. 우리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그럴 소재가 있고 그렇게 활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충일이다. 우리 휴일이에요. 그런데 현충일이다 하면은 우리 선현들이 또는 젊은 꽃다운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날을 기념하자 해서 현충일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국립묘지에 가서 이렇게 무슨 이게 참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용히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안위를 위해서 꽃다운 청춘을 국가를 위해서 바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날로 보내자는 뜻으로 현충일인데 옳다 좋다 오늘 노는 날이다 가서 한잔 먹자고 뺑뺑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좀 그런 명절이나 공휴일을 제대로 활용하는 이런 것을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4월 5일 식목일이다. 다 놀러 가버려요. 그날은 나무를 심자는 거거든요. 나무를 심기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하거나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게 사무실에 있거나 이런 것을 정지하고 나무를 심자. 그 히브리 민족은 그런 두비시밭이라고 이제 그 나무 심는 날이 있어요. 전부 가서 나무 심는데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 딸, 개를 기념으로 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기념으로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생각하고 나무를 보니까 자연히 가서 거름도 주고 풀도 뜯어주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막 가운데 푸르른 들판을 만들게 되고 조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공휴일이나 명절이 그렇게 활용되더라. 근데 그 공휴일이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옛날 아주 옛날 옛적에 그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민을 와서 그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12형제들을 낳고 그러고 있던 시절에 거기가 가뭄이 들었어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다 입증을 하고 있어요.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 동안 가뭄이 들었냐면 7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7년을 비가 안 오면요 사람은 물론이고 풀도 짐승도 새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다행히
그 히브리 민족의 탈무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12를 낳는데 그 제일 막내 아들이 그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 나일강가의 풍요로운 들판 이것을 잘 나중에 출세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 그걸 가지고 먹이고 살던 시절에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억지로 쫓아내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불러서 간 것도 아니요. 이게 살라고 하니까는 식량이 있는 대로 밀려간 거예요. 그래 이집트에 가서 잘 살았지요. 잘 살다가 이제 그 총리 대신을 지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죽고 그 임금님도 죽고 다 죽고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전부가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부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게 도저히 견디지 못했는데 그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와요.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복지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에는 금방 며칠 후에 가나안 복지로 간다. 아주 지긋지긋한 이게 노예 생활 끝내고 간다. 그랬는데